아빠가 엄마를 법정에 세운 이유.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이야기는요. 법정에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입니다. 이혼 후 4해 동안 딸을 홀로 키워온 아빠, 그리고 재혼을 앞두고 갑자기 딸을 데려가겠다고 나선 엄마.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맞붙었는데요. 승부를 가른 건 변호사도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9살 아이가 직접 쓴 일기장 한 권이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2019년 3월 35살 민지혜와 38살 강태주는 7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둘 사이엔 당시 5살이던 딸 서연이 가명입니다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죠. 법원은 결국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을 가진 강태준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했습니다. 민지혜에게는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 쉽게 말해 만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졌어요. 강태준은 회사 과장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딸 양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매일 오전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서연이 도시락을 쌌고 퇴근 후엔 학원 차량 대신 직접 데리러 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야근 회식을 권하면 언제나 아이가 기다린다며 먼저 자리를 떴죠. 유치원 선생님은 서연이를 안정적이고 밝은 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지혜는 이혼 직후 우울증으로 석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면접 교섭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날도 여러 번이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24번의 만남 기회 중 실제로 딸을 만난 건 9번 뿐이었습니다. 강태주는 매번 서연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민지혜에게서 돌아온 건 미안하다, 오늘은 힘들다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기다리다 울곤 했어요. 그런데 2023년 5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민지혜가 친권 변경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녀는 2022년부터 안정적인 회사에 재취업했고 같은 해 말 외과 전문의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서연이 방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딸을 제대로 키울 환경이 갖춰졌다며 서연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거죠. 강태주는 법원 송달 문서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4년간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던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023년 7월 14일 첫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친권자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바꿔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900구조, 즉 친권에 관한 법 조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가 더 잘 살게 됐다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더 좋은 환경이 되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다고, 혹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아이 삶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법정 한가운데 놓인 겁니다. 법정에서 민지혜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서연이는 이제 곧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여자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엄마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의 우울증은 완전히 극복했고 이제는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배우자, 넓은 집까지 갖췄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서연이에게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고요. 민지혜 변호인은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변호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정의 아니냐는 호소였습니다. 강태준 측은 달랐습니다. 그는 증인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아빠가 아닙니다. 하지만 4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서연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일기장 사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줬다. 아빠는 요리 못한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맛있었다.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담임교사는 의견서에서 서연이는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며 학교 적응도 우수하다고 썼습니다. 가정조사관이 서연이에게 엄마랑 살고 싶어? 라고 묻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데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요. 아빠가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고 슬퍼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변화한 엄마의 새 출발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곁을 지켜온 아빠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인 민지혜의 손을 들어줄지, 피고인 강태준의 손을 들어줄지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민지혜의 친권 변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부모의 권리 회복이 아니라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다.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민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대법원 201이 매우 1656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 판례에서 친권 변경은 현 상황이 자녀에게 명백히 해롭거나 부적절할 때만 인정된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태준이 4년간 보여준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 매일의 도시락 준비, 학교 행사 참여, 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민지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면접 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아이와의 관계에 결정적인 공백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죠. 판결문은 명확하게 적시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주거 환경은 부차적 요소일 뿐 현재 아이가 심리적으로 누구와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민지혜의 경제적 개선과 재혼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친권을 바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민지혜의 면접 교섭권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방학기간 일주일 연속 동거도 허용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친권은 유지하되 서연이가 양쪽 부모 모두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라는 뜻이었죠. 판결 선고 후 강태준은 법정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날도 아빠 손을 잡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보는 건 부모의 현재 조건이 아니라 아이와의 실제 관계 그리고 아이의 심리적 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면접 교섭권은 반드시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록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학교 상담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아이의 일기까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경제력이나 주거 환경보다 아이와 쌓은 시간과 관계가 법원에서 훨씬 더 무게 있게 다뤄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더 많은 분들이
법을 가까이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